네, 안녕하세요. 오늘은 셀레니움에서 가장 많이 수행되는 레귤러 액션에 대해서 배우고자 합니다. 지난 시간까지는 저희가 브라우저를 오픈하고 클로즈했고, 그 다음에 파인드 엘리먼트를 이용해서 정확한 웹 컴포넌트를 찾아냈습니다. 자, 그럼 오늘 해올 거는 나머지 웹 브라우저를 이용해 갖고 웹 테스트를 할 때 가장 기본적으로 알아둬야 될 그 동작들을 어떻게 수행하느냐에 대해서 얘기해 보고자 합니다. 보신 바와 같이 지금 5가지 동작이 있습니다. 클릭, 샌드키, getText, getAttribute, 스크롤입니다. 클릭과 스크롤은 글자 그대로의 액션이기 때문에 별다른 설명이 필요 없지만 샌드키부터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샌드키는 일종의 키 타이핑 한다고 보시면 됩니다. 일단 보시다시피 텍스트 박스에 테스트라고 타이핑하는 경우, 그런 경우에 샌드키를 갖다 이용하게 됩니다. 그 다음에 getText는 태그 엘리멘트에서 내용물 안에 있는 링크 텍스트나 내용물들을 읽어 들어올 때 그때 밸류 값을 읽어올 때 getText를 씁니다. 그래서 h3 테스트라는 게 있고요. getAttribute는 read an attribute from tag이라고 지금 표현을 했지만 보시다시피 그 태그 안에 있는 여러 가지 애트리뷰트들이 있는데 그 각각의 애트리뷰트들의 값을 읽어오는 겁니다. 예를 들면 id 값을 읽어와라 그러면 태그 id라는 걸 읽어오게 되겠죠. 자, 이 5가지 동작은 적절히 조화시켰을 때 굉장히 파워풀하게 웹 브라우저를 조작할 수 있고 그 다음에 웹 테스트 프로그램을 이용해서 웹 테스트를 수월하게 수행할 수가 있습니다. 자, 예제를 보고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예제가 좀 많은데 405입니다. 405 챕터 405 자바 패키지를 찾아보시면 될 거고요. 405 챕터에서 레귤러 액션이라는 자바가 있고 셀리늄 웹 유틸, 그 다음에 테스트 베이스 자바 이 3가지가 있습니다. 자, 3가지가 있는데 하나씩 설명드리겠습니다. 오늘은 양이 좀 많은데 마찬가지로 긴 랩에 있으니까 그냥 다운받아 갖고 활용해 보시기 바랍니다. 일단 먼저 테스트 베이스입니다. 테스트 베이스는 일전에 저희가 오픈 클로즈, 브라우저를 오픈 클로즈 했던 것이 있는데 그 브라우저 오픈 클로즈 했던 것을 다 모아서 라이브러리화 한 겁니다. 그래서 하나의 펑션이 있습니다. 하나의 펑션 create 드라이버가 있고 두 번째 close 브라우저가 있습니다. create 드라이버는 드라이버를 오픈하는 겁니다. 그래서 드라이버를 선택하고 세팅해 주는 값을 갖다가 수행하는 거죠. 그래서 보시다시피 똑같이 지난번에 오픈 드라이버를 했던 것처럼 get 드라이버 했던 것처럼 값을 전부 할당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서포트하는 게 IE, Edge, Firefox, 디폴트가 크롬입니다. 그래서 이 4가지 브라우저를 다 지원하는 거죠. 이 한 펑션이 4가지 브라우저를 같이 지원하는 드라이버를 만들어냅니다. 그 다음에 크로즈 하는 거는 브라우저 크로즈 하는 것도 마찬가지로 지원하게 됩니다. 자, 이 두 펑션이 여기서 지원되니까 유저 사용자는 굉장히 편하겠죠. 이렇게 라이브러리화를 이렇게 만든 겁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로 셀리um 웹 유틸입니다. 셀리um 웹 유틸은 여러 가지가 지금 들어가 있는데 그 가운데서 제가 아까 설명드린 5가지만 설명드리고자 합니다. 파인드 엘리멘트를 예를 들어서 지금 설명드리면 파인드 엘리멘트가 그전에는 지난 시간에 설명드렸던 explicit wait을 방식을 사용하고 있는데요. explicit wait을 보시다시피 웹드라이버 wait을 이용해서 사용하고 있습니다. 근데 여러분께서 보시는 것 같이 좀 다른 게 ignoring이라는 펑션이 애트리뷰트가 좀 더 들어가 있습니다. ignoring이라는 컨트롤이 뭐냐면 ignoring은 자기가 explicit wait을 하는 동안에 발생할 수 있는 각종 exception들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런 exception들을 무시해라. 다른 익셉션은 다 무시하고 오로지 타임아웃 익셉션만 체크하라고 하는 걸 때 이그노링을 씁니다. 그래서 이그노링 할 때 무시되는 익셉션들이 무엇이 있는지를 정의하게 되는데 무시되는 것이 가장 첫 번째로 필수적인 것이 바로 stale element reference exception입니다. 이거는 지난 시간에 제가 한번 설명드린 적이 있는데 웹페이지를 완전히 로딩이 끝나기도 전에 또 렌더링 하기 전에 여러분께서 만약에 파인드 엘리멘트를 히팅해버리면 당연히 에러가 뜨는 것이 바로 exception 에러가 stale element reference exception이 뜹니다. 다시 말해서 완전히 익기 전에 바로 음식을 먹는 그런 경우가 벌어지는 거죠. 그렇게 했을 땐 덜 익었기 때문에
먹을 수가 없는 거죠. 그러니까 익을 때까지 또 기다려야 되겠죠. 그러니까 이그노링은 바로 익을 때까지 기다리는 그 동작을 수행하기 위해서 덜 익었으면 무시해라. 다시 말해서 이그노링에서 이 스텔 익셉션이 떨어지게 되면 그것은 익셉션이 아닌 거로 간주해라라는 겁니다. 그래서 until 여기서 until이라는 조건이 만족할 때까지 계속 기다리게 됩니다. 그래서 결론적으로는 타임아웃 익셉션이 떨어질 때까지는 무작정 기다리는 거죠. 값이 오거나 타임아웃 익셉션이 오거나 둘 중 하나가 돼야지 끝나는 겁니다. 그래서 explicit wait을 하게 되는 거, 동작을 하면서도 하나 더 세이프티를 집어넣은 거죠. 무조건 기다리는 것도 아니고, 그렇다고 어떠한 심각한 에러가 익셉션이 떨어졌을 때 바로 에러가 나와서 through exception으로 인해 갖고 동작을 멈추는 것이 아니라 이 동작은 무시하는, 이 에러는 무시하고 끝까지 기다려라는 걸 집어넣어서 한 번 더 세이프티를 집어넣은 겁니다. 그래서 이 문장을 수행했을 경우에는 거의 대부분 타임아웃 익셉션이 될 때까지 기다리게 됩니다. 뭐 경우에 따라서는 에러가 날 수 있는데요. 그건 뭐냐면 시스템이 아주 크리티컬한 경우가 벌어졌을 때 시스템 익셉션이 벌어지게 됩니다. 그 외에는 타임아웃 익셉션이 대부분 발생하게 됩니다. 자, 보시다시피 이 안에 쭉 훑어보시면 이 안에 아까 설명드린 클릭도 있고 파인드 엘리먼트도 있습니다. 자, 보시다시피 클릭이 있고요. 클릭이 두 가지가 있습니다. 왜 클릭이 두 가지가 있는지 잠깐 설명을 드릴게요. 클릭이 두 가지가 있는 건 클릭 하나는 셀레늄에서 제공하는 클릭이고요. 또 다른 하나는 제가 그 경험으로 만들어낸 자바스크립트 클릭입니다. 이건 뭐냐면 자바스크립트 클릭이 왜 필요하냐면 셀레늄이 과거 요즘에는 괜찮은지 모르죠. 과거에도 그런 경우가 있었어요. 그 컴포넌트가 서로 오버래핑 되는 경우 클릭이 안 됩니다. 그러니까 셀레늄에서는 셀레늄의 클릭이 정확하게 수행이 안 되기 때문에 이때는 할 수 없이 자바스크립트 클릭을 이용합니다. 아마 셀레늄 그 엔진에서 컴포넌트 엔진의 라이브러리나 엔진에서 아마 약간 혼동이 일어나는 것 같아요. 두 가지가 컴포넌트가 서로 오버래핑 되는 경우, 만약에 눌렀을 경우, 클릭했을 경우 어느 게 작동해야 되는지 혼동하게 할 수가 있기 때문에 아예 작동을 안 하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런 경우가 벌어지면, 근데 그런 경우 있지 않습니까? 이 딥과 딥이 서로 겹쳐지는 경우, 그 다음에 앵커와 앵커가 서로 밀접하게 돼서 겹쳐지는 경우가 있는데, 이럴 때 이런 현상이 벌어집니다. 그래서 그럴 때 이제 자바스크립트 클릭을 이용하면 정확하게 클릭이 동작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두 가지를 집어넣습니다. 그러니까 만약 그런 경우가 벌어졌으면 클릭 JS를 사용하시면 되고요. 그 다음에 리드는 아까 설명드렸다시피 getText의 변형입니다. getText의 변형인데 여기서 안에서 이 부분에서 보시다시피 만약에 인풋일 경우에는 밸류 값을 읽어드리게 하는데, 왜 애트리뷰트의 밸류 값을 읽어드리냐면 pre-defined 텍스트 박스 같은 게 있습니다. 예를 들면 여러분 이름을 입력하시오 라면서 박스 안에 들어가 있는 그 자세한 설명문이 들어가 있는 경우 있지 않습니까? 그렇게 됐을 때 사전에 입력된 그 입력문이 무엇인지를 저희가 파악을 하는 경우가 필요해요. 그럴 때는 이제 리드문을 이용해서 쓰는데, 이때 인풋을 이용해 갖고 사전에 들어가 있는 박스로 내용이나 사전에 타이핑되어 있는 내용이 있으면 그걸 읽어드리게끔 하는 거고요. 그렇지 않으면 그 안에 있는 내용을 그냥 읽어드리게끔 하는 거죠. getText입니다. 그것이 getText 하는 그 리드문을 리드라는 유틸리티고요. 그 다음에 리드 애트리뷰트라는 게 있습니다. 아까 설명드렸다시피 태그에서 어떤 특정 애트리뷰트의 값을 읽어오는 것이 리드 애트리뷰트입니다. 그래서 여기 보시면 엘리멘트의 get 애트리뷰트를 그대로 사용하고 있는 것을 보실 수 있습니다. 그 다음에 send 키는 아까도 설명드렸지만 타이핑입니다. 글자 그대로 키보드의 모든 동작을 수행하는 거기 때문에 타이핑 한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 외에 딜레이, 스크롤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나머지 웨이포로드 몇 가지가 있지만 이거는 이제 그때 사용하게 될 때 다시 설명을 한번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한번 수행할 수 있는 메인 프로그램을 가볼까요? 자, 메인 프로그램을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메인 프로그램 보시면 첫째 라인에 지금
타임아웃을 갖다가 정의했습니다. 타임아웃은 지금 10초로 정의했고요. 이 뜻은 맥시멈으로 10초 동안 기다린 다음에 그 값이 정확하게 전달이 안 된다면 타임아웃 에러를 내보내라는 뜻이죠. 그래서 맥시멈 10초고요. 그 다음에 드라이버를 크리에이션 합니다. 그래서 브라우저라는 파라미터를 이용해서 브라우저를 크리에이션 하는데, 드라이버를 크리에이션 하는데요. 브라우저 파라미터는 외부에서 들어옵니다. 보시다시피 파라미터라는 애트리뷰트를 이용해 갖고 받아들이는데, 이것을 정의하는 것은 바로 테스트엔지 XML입니다. 테스트엔지 XML에 파라미터라는 컴포넌트 애트리뷰트가 있어서 이 애트리뷰트의 값을 저희가 크롬으로 정의했습니다. 이것은 크롬이고요. 두 번째 테스트엔지 XML에서는 파이어폭스를 이용합니다. 보시다시피 외부 파일이 실행의 브라우저를 선택하게 하고요. 이것은 런타임에서 정의할 수 있게 합니다. 그렇게 함으로써 다이나믹하게 런타임에 똑같은 테스트 케이스를 다이나믹하게 이용할 수 있게 만든 것이죠. 그래서 변수가 바뀌면 여기서 브라우저 변수 파라미터를 바뀜에 따라서 똑같은 문장이지만 브라우저를 서로 다르게 여러 번 수행할 수가 있는 거죠. 굉장히 효율적으로 여러분께서 브라우저 매트릭스 테스트를 할 수가 있습니다. 자, 마찬가지로 세 번째로 맥시마이즈 하는 명령이 있고요. 그 다음에 드라이버 겟을 통해서 특정 URL로 찾아가게 됩니다. 특정 URL을 찾아가게 된 다음에 맨 처음에 해야 되는 동작이 find element express라는 것을 이용해서 express를 정의하는 것을 이용해서 값을 찾아오는데, 이것은 서치박스를 찾는 값이네요. 그래서 서치박스를 찾는 방법인데, 서치박스를 이용해서 어떤 텍스트를 집어넣기 위한 거죠. 그래서 서치박스를 찾은 다음에는 샌드키를 하게 됩니다. 자, 보시다시피 서치박스를 찾는데 타임아웃을 이용했기 때문에 10초 안에 이것을 못 찾는다면 에러가 나지만 10초 안에 찾는다면 그 다음 동작으로 넘어가는 거죠. 자, 샌드키를 이용해서 그 서치박스 안에 서치키를 텍스트라고 칩니다. 텍스트라고 치고 엔터를 치면서 서칭을 수행하게 되는 거죠. 그 다음에 결과를 기다리는 시간을 여기다 집어넣습니다. 결과 값을 기다리기 위해서 그것도 다이나믹하게 결과 값이 나올 때까지 기다리는 명령을 집어넣을 수도 있지만, 여기서는 지금 그런 것까지는 표현할 필요 없을 것 같아서 일단은 그냥 기다리는 시간을 무조건 넣습니다. 그 다음에 스크롤 하고요. 한번 스크롤 합니다. 500포인트 밑으로 스크롤 다운 하고요. 그 다음에 다시 또 5초 정도 기다립니다. 결과 한번 본다는 뜻이겠죠. 사람이 하는 동작과 비슷하게 흉내를 냈습니다. 그 다음에 다시 또 값을 찾는데, 어떤 값을 찾느냐면 링크를 찾아가기 위해서 fastCome이라는 내용이 들어가 있는 링크를 찾게 됩니다. 그래서 결과값 중에 fastCome이라는 게 링크가 있는지 찾아서 그것을 엘리멘트에다가 다시 할당합니다. 그래서 그 엘리멘트에 도대체 어떤 액티비티가 들어가 있는지에 대해서 URL로 프린트하게 됩니다. href 엘리멘트는 바로 URL, 그 엘리멘트의 URL을 얘기하죠. 그 링크의 URL을 뜻하기 때문에 그 URL 값이 무엇인지를 한번 프린트아웃하게 하고요. 그 다음에 그 엘리멘트의 하위 엘리멘트 중에서 fastCome이라고 들어가 있는 것에 그러니까 h3라는 그 내용물에 대해서, 내용에 대해서 풀 텍스트죠. 풀 텍스트에 대해서 알아보는, 찾아가는 그런 동작입니다. 그래서 풀 텍스트 값이, 링크 텍스트가 도대체 뭐가 있느냐, 링크 텍스트가 아니라 텍스트네요. 예. 텍스트가 뭐가 있는지 이거에 대해서 프린트하는 리드를 동원해서 사용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값을 읽어드리는 리드 값을 이용해서 사용하죠. 그래서 수행하게 됩니다. 그 다음에 그 링크를 찾게 되면 이제 그 링크에 대해서 클릭을 하게 됩니다. 클릭을 한번 하게 되고요. 클릭 한번 하고 나서 뒤에는 다시 또 5초 정도 기다립니다. 클릭하게 되면 그 해당 링크의 사이트로 들어가겠죠. 그것이 기대되는 효과고요. 그 다음에 5초 동안 그 사이트에 머물다가 브라우저를 클로즈 해줍니다. 그것이 이 테스트의 종료입니다. 자, 그 동작을 보시면, 여기서 보시면 드라이버 오픈했고요. 드라이버 오픈했고, 브라우저를 오픈했고, 브라우저가 커졌고요. 그 전에. 그 다음에 서치박스로 찾았고, 서치박스에 타입을 했고요. 그 다음에 스크롤 했고요. 그 다음에
애트리뷰트를 리드했고 값을 리드했고요. 그 다음에 클릭을 했습니다. 그래서 기본적인 이제 오늘 언급한 동작들이 다 여기 안에 수록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동작을 적절히 좋아하시면 웬만한 테스트의 모든 스텝을 수행할 수 있을 거라고 봅니다. 자, 그럼 한번 수행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405A가 첫 번째고요. 405B가 두 번째입니다. 405A는 크롬을 사용하고 있고요. 405B는 파이어폭스를 사용했죠. 파이어폭스를 한번 수행하도록 하겠습니다. 파이어폭스. 자, 텍스트 화면에 프린트 아웃 되는 거는 제가 시스템 프린트 아웃을 한 거고요. 그 다음에 브라우저에서 지금 나오는 거는 보시다시피 텍스트가 굉장히 빠른 속도로 검색이 됐고요. 스크롤 다운 했고, 그 다음에 중간 보시는 패스트컴이라는 것을 찾아갑니다. 그래서 패스트컴을 클릭했기 때문에 지금 이것이 동작하는데, 이 사이트는 인터넷 스피드를 체크하는 사이트입니다. 그래서 방금 전에 숫자가 증가하면서 달라지는 게 나왔죠. 자, 정상적으로 수행이 됐고요. 값을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보시면 URL이 http fast.com이 됐고요. 그 다음 링크 텍스트는 fastcom 인터넷 스피드 테스트 이렇게 떴습니다. 중간에 나온 자바스크립트에라는 뭐가 나온 건지 모르겠네요. 왜 그렇게 나왔는지. 제가 보기엔 별 의미가 없는 에러 같습니다. 예. 예. 자, 그래서 테스트에는 전혀 지장이 없이 수행이 됐고요. 자, 보시는 바와 같이 잘 수행이 됐습니다. 그럼 크롬을 한번 돌려볼까요? 이거는 A 버전 크롬으로 한번 돌려봅니다. 똑같은 툴입니다. 전혀 소스를 고친 게 없습니다. 근데 크롬으로만 이제 다르게 동작하죠. 자, 크롬이 뜹니다. 마찬가지로 스크롤 다운 하고요. 패스트닷컴이 아마 위쪽에 있었을 거예요. 근데 지금 놓쳤고요. 예, 패스트닷컴 지금 클릭됐고요. 수행됐고 브라우저 클로즈 합니다. 자, 내용을 보시면 자, 크롬이라고 브라우저는 크롬이 됐고요. 그 다음에 보시면 URL 여기 나오고요. 링크 텍스트는 패스트컴 인터넷 스피드 테스트라고 나옵니다. 자, 정확하게 값을 찾았습니다. 자, 오늘 배운 그 5가지 동작을 꼭 기억하시고요. 이 동작이 가장 기본적인 웹 테스트의 동작이라고 생각하시고 앞으로 이것을 적절하게 조합하셔서 사용하시는 것이 가장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자, 수고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